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며느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고부 갈등을 해결하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 한다. 어디 가서 이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사람 취급이나 받겠어요? 저는 가까운 사람에게든 먼 사람에게든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은 있을지언정 이런 무례한 말을 남에게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저런 말에 시달리게 되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라는 인간이 저런 말을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았냐고요? 그런 시절도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굴곡이 심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정말 잘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이 우리 집 재산이 100억 원이 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IMF가 닥쳤지요. 아빠 회사가 부도나고 우리 집안 재산도 100억 원커녕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정도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해서 각각 따로 살았던 적도 있고요. 그때 절 돌봐주던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삼촌이 나쁜 분은 아니셔서 대놓고 절 괴롭히고 하진 않았지만 아빠가 삼촌에게 진 빚도 있는데 제가 삼촌 집에 빌 붙은 상황이라 이래저래 눈칫밥을 많이 먹었죠. 생각만 해도 그때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빠가 어떻게 투자를 받아 재기하셔서 그럭저럭 집안이 회복되었고요.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우리 가족이라 하나같이 절약정신이 몸에 박혔어요. 가족 모두가 사는 집도 아담하게, 타는 차도 아담하게, 입는 것도 아담하게 살고 있죠. 저 역시 그렇게 살다 보니 짠순이 소리 들은 적도 있고요. 하지만 낭비보다는 절약이 낫다는 신조하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대학 졸업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은 같아도 학부가 달라서 졸업 직전까지 인연이 없었는데 졸업 직전 취직 준비 아카데미를 들었거든요. 그때 같은 반이었던 남편과 만나서 친해졌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한 6개월 늦게 취직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때 졸업에 사회생활까지 함께 시작했고요. 남편은 한쪽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군면제를 받았기에 우리는 같은 나이에 같이 대학 졸업한 커플이 되었답니다. 우린 서로 잘 맞았고 점점 사이가 깊어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젊다 보니 친가나 시댁 식구들 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막장 엄마나 아빠 혹은 막장 시댁 이야기는 앞침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장 시어머니가 실존하더라고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아버지도 최소한 나쁜 분은 아닌데 시어머니는 정말 문제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본 게 연애할 때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 뵈러 가자고 해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선물 사들고 찾아갔거든요. 그때 절 본 시어머니가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생긴 건 멀쩡한 애가 왜 그렇게 없는 집 차림을 하고 다니니? 남편이 자기 엄마가 까다롭다고 해서 각오는 했지만 설마 만나기 무섭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자기 와이프를 팔로 툭툭 치더라고요. 말 조심하라는 신호였겠죠. 하지만 이후로도 제가 없어 보인다, 가난해 보인다고 계속 떠들어서 이래저래 기분 나빴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남편과의 사이는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혼 과정에서는 시어머니가 크게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 격이 났다고 몇 마디 하시긴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도 요즘 결혼식에 큰돈 쓰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남편과 제 생각도 비슷해서 결국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그 대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2주간 괜찮은 코스로 다녀오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고요. 이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죠. 부부 사이에 싸움 한 번 없이 쭉 좋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남편과도 이래저래 다툰 적 있고 다른 시댁 식구와도 다툰 적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트러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나 다른 시댁 식구와의 다툼이 오해라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었다면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제게 시비를 걸어 오셨거든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일이었습니다. 시부모 만나서 신혼여행지에서 구입할 선물을 드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별말 없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물이 이게 뭐니? 아무리 없이 살아서 지갑 열 줄 몰라도 그렇지 외국까지 나갔다 와서 가져온 선물이 고작 이거야?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장식품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을까요? 시어머니 차별해서 시어머니에게만 싸구려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시부모와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특별히 좋은 장식품을 사드렸는데요.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둘째치고 선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선물 준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건 정말 예의 없는 짓이잖아요. 그것도 딱 남편이랑 시아버지 없는 자리에서요. 시어머니의 막장 행각은 이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선물이 그토록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후로는 틈만 나면 저더러 없이 자랐느니 없이 살았으니 하면서 갈구는 거 있죠.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고 지금도 실제로는 친가가 부유하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정말 마음에 상처가 컸을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실제로 우리 친가는 알부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도 시어머니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참았지만요. 하지만 사람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서 결국 남편에게 말해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카톡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어도 돈은 쓸 때는 써야 한다. 아니면 거지밖에 안 돼.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카톡을 보여주니 남편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 문제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도 시부모 문제에서는 남의 편이었어요. 최소한 시부모 편은 안 들어준다는 점에서 양심은 있는 남의 편이랄까요. 하지만 제 편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그게 그거였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막장행각은 계속되었죠.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서 말끝마다 가난하게 자랐느니 없이 자랐느니 하는 겁니다. 정말 시어머니 버릇 안 고쳐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 얼마 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국 때문에 시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노후자금까지 다 들이부었는데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가가 사실은 알부자라는 걸 조금은 알고 있던 남편이 제게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사업 어려운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는 몰라도 시아버지한테는 큰 유감이 없었지만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과 의논한 뒤 시부모님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의논할 일이 있다고 불러주었죠. 여전히 시어머니 정신 못 차리고 절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휴대폰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일부러 제 통장 계좌 잔액이 보이도록 화면을 열어두고 나간 거예요. 그걸 본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죠. 울 부모님이 제 명의 계좌에 넣어두신 돈 2억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까지 더듬으면서 제게 묻더군요. 이게 무슨 돈이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제 개인 명의로 보태주신 돈이에요. 이런 돈을 어디서 나셨어? 예전에 엄마 아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시고 보태주셨죠. 그럼 이게 네 돈이야? 물론이죠.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랍니다. 사실은 저 혼자만의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저의 공동관리 계좌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버릇 고쳐주기 위해 부모님 허락받고 제 개인 계좌라 속였고 시어머니는 잘 속아 넘어가더군요. 그 다음에야 말할 필요도 없죠. 남편 없게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상황이라 시아버지 회사 도와주려면 제 계좌에 돈 말고는 답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날 시어머니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거랍니다. 제가 일부러 좀 틱틱거리면서 막대했어요. 제가 돈 없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섭섭한 거 있고 한 번만 도와주려무나. 섭섭한 게 어떻게 쉽게 잊혀요.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대로 가면 너희 시아버지 회사 망하고 우리도 거리 나앉을 판이다. 모처럼 시어머니 갈구고 즐기다 결국 1억 5천만 원을 빌려드렸답니다. 물론 돈거래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차용증도 쓰고 돈 꼭 갚겠다는 각서도 받았죠. 이걸로 시부모님은 제게 함부로 못하게 되신 셈입니다.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가 옛날 버릇이 남았는지 제게 좀 불손하게 대하더군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야기를 꺼내니 조용해지십니다. 이게 빚쟁이의 권력이라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 권력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즐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댁에 큰돈을 빌려드리고 승기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의 시댁과 친가 모두 문제없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